지난 강좌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서는 파라미터 이용해서 이렇게 시퀀스 텍스처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텍스처를 이렇게 배치 통해서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 텍스처로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색이 피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는 시퀀스 텍스처 만드는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적용하는 거 있어서 이 노드 자체가 제가 이 예전 버전에서 만들어놨던 파일이다 보니까 이게 요번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노드 계산 방식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용하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노드랑 결과값이 좀 많이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사용해서 만들어진 디테일하고 섀도우로 만들어진 디테일하고 각각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존 앰비언트 오클루전에서 보여줬던 이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내기 위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사라지는 연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색깔을 입혀놓은 이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요 마스킹, 요 느낌, 덩어리 내주는 요 형태, 요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대체로 이 형태는 이 섀도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줬던 앰비언트 부분을 좀 완전 다 줄여서 보면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감 있는 거 볼 수 있고, 디테일이 추가되면 이렇게 끝부분에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섀도우를 입힌 다음에 레벨 조절을 해줘서 그냥 큰 덩어리감을 먼저 내주는 거를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색을 다 본 뒤에 요런 부분들에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몰려 있어서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요 앰비언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추가해 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의 앰비언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앰비언트 오클루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디테일이 과한 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실사 느낌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정도 많이 넣어주는 것도 관계없지만, 약간 카툰 느낌에서는 이 정도까지 디테일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레벨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얼추 이제 마스킹 쪽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밑에 방법인데요. 노멀을 적용을 한 다음에, 노멀 블록 아니고 노멀, 여기 쉐입에서 노멀을 가져오시고요. 오픈GL로 11 정도. 그 다음에 커버처 스무스를 불러와 주세요. 커버처 스무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픈GL 해주시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꼬이는 경우에는 노멀 텍스처 가서 타일링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하얗게 묘사가 되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검은색으로 묘사되는 커버처 텍스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다시 레벨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간 부분만 살짝 디테일이 나오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요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디테일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요 끝선에 대한 살짝 디테일 추가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드리면 큰 덩어리에서 섀도우를 넣어줘서 이런 명부와 안부를 명확히 갈라주는 디테일,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레벨 값 조절한 거나 노멀에서 커버처 스무스로 레벨 조절한 걸로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을 때 없을 때 이 정도 차이로 컬러링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덩어리 그리고 작은 디테일들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컬러링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기존 강좌 영상 촬영할 때는 한 3단계 정도가 더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던 차에 밑에 2가지 블렌드 정도는 아주 약간의 디테일 추가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작업 때 넣어 놓은 거라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단순화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스플래터 서큘러 활용해서 요런 형태를 만들어 준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 만들어 놨던 요거를 가져와서 진행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셔서 넘버 값을 충분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라디어스를 쭉 늘려줄게요. 이렇게 늘려줄 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 검은색 부분, 요 검은색 부분들, 요 덩어리들 있죠? 그리고 이제 밝은 부분, 요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섞여 있도록 라디어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너무 검은색 부분하고 흰색 부분이 뭉쳐있는 형태고, 요렇게 잘 정리하셔서 요런 부분들 이렇게 검은색에서부터 흰색까지 쭉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검은색 부분하고 흰색 부분이 이렇게 덩어리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으로 요 한쪽 부분에 검은 부분을 좀 몰아주고 한쪽 부분은 밝은 거를 많이 몰아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벨 조절해서 만들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밝아져 오면서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죠. 스케일 값을 충분히 많이 준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좀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히스토그램 스캔을 하나 얹어주시고 인버트 그레이스케일까지 적용. 그 다음에 우선은 기존에 우리 만들어놨던 거에 블렌드로 먼저 한번 섞어 볼게요. 여기서는 멀티플라이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히스토그램 스캔을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포지션 값을 쭉 올려 주시면 쓱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는 덩어리감에 맞춰서 지금 이 덩어리 형태가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셔도 되고, 요거를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이 형태에 대한 쉐입이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조절해서 좀 더 과감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도록 쓱. 네,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워프 텍스처 만들 때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오려지는 듯한 느낌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워프 적용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으로 다시 디테일 부분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만들어진 것에 워프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프 텍스처에다가 블러링된 이걸 적용을 해주시고, 인텐시티는 0.1 정도, 0.1 정도 잡아주시면 요 사라지는 것까지 적용된 거를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라지는 걸. 여기서 포지션 값을 이렇게 주시면 쓱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꿀 때마다 요게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걸 해볼 건데,
우선 두 가지 파라미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죠. 여기 히스토그램 스캔에서 포지션 값도 움직여줘야 되고, 저번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서큘러 값에 이 로테이션 값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로테이션, 네, 패턴 로테이션, 요 값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두 가지 값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텍스처,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텍스처를 요 밑에 갖다 놓고, 저 위에처럼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키워주시고, 쭉 키워주시고, 요거랑 이제 블렌드를 해줘야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 값을 0.1 정도로 오버레이 해주겠습니다. 요 값에다가 요 값을 오버레이로 0.1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다시 연결을 해주고, 요 텍스처도 오토 레벨로 네, 레벨 보정을 한번 해주고 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메쉬에 그렇게 걸리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로테이션 값을 넣어줄 건데, 이 부분이죠. 보시면 어디 있었나요? 네, 이쪽. 요거를 이제 돌려줄 건데, 여기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전체 노드들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면 인풋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저는 이걸 미리 추가해 놓은 거라 지금 이제 만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파라미터 값에서 여기 더하기 값을 누르면 이 값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 테스트 밸류 이렇게 지어 주셔도 되고요. 요걸로 다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노드로 보면 여기서 인풋 포지션 값하고 여기서 이 로테이션 값, 이 스플래터 서큘러도 제가 9버전으로 만들어 놔서 파라미터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로테이션 값이 지금에서는 요 패턴 로테이션이나 링 로테이션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고요. 두 개 파라미터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동일한 효과여서,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먼저 연결을 해볼까요? 포지션 값에 여기서 컨스턴트 밸류를 눌러주시고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요 화면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0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우시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get 플롯을 누르시면 이렇게 요런 노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노드를 클릭하시고 요 프로퍼티에 보시면 아까 만들어 뒀던 파라미터 값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타임 테스트인데 지금 새로 만들 거는 테스트 밸류로 연결을 해놔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set output node, set as output node로 지정을 해주시면 요거가 연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여기서 이제 포지션 값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진 파라미터에서 프리뷰로 들어가시면 테스트 밸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밸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시티 값은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걸 이제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 여기에 이제 로테이션 값에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서큘레이터 스플래터로 돌아가서 이제 패턴 로테이션 이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컨스턴트 밸류 들어가서 지워주시고 get plot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도 테스트 밸류로 연결을 해주시고 set as output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에 요 노드에서의 로테이션 값과 이 포지션 히스토그램 스캔에서 포지션 값 두 개의 파라미터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텍스처에서 파라미터 값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 스캔에서 이렇게 강약이 조절되면서 돌아가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라미터가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하나 레벨 조절해서 마스킹 한 다음에 기존 마스킹에 추가를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라지는 마스킹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오퍼시티 값하고 컬러 값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 회오리 치는 모양 자체를 사라질수록 좀 더 진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퍼시티 값에도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퍼시티를 컨스턴트 밸류를 해주고 이 플롯을 지운 다음에 get 플롯 해서 테스트 밸류로 엮고 또 똑같이 셋이 없어졌네요. 어디 갔죠? 오이 리셋. 다시 해볼게요. get 플롯. 네, 잠깐 버그였나 보네요. 테스트 밸류로 적용을 해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겠죠. 처음엔 연하다가 점점 진해지면서 돌아가는. 네. 최종 결과물을 보면 회전하는 이 디테일들이 더 진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더 강렬하게 없어지네요.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될 노드들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이것도 실루엣으로 한번 볼까요? 히스토그램 스캔으로 이 상태에서 밸류 값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라지는,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제작이 다 끝나면 이제 시퀀스 텍스처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사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는 이 섭디에서 제공하는 fx 맵을 쓰면 좀 더 간결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fx 맵까지 배우기에는 괜히 툴이 더 어려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노드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거나 노가다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노드들로만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다, 요거를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작이 다 끝나면 아웃풋을 지금 저는 이제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마스킹을 했는데, 노드가 다 제작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값으로 빼줘도 되고 마스킹 값을 빼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하나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기존 만들어진 그래프를 이렇게 드래그해 오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 지정해 놓은 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노드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파라미터들이 있죠. 요거 제가 이제 타임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 요 밸류 값들을 조절을 하면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사라지게 하면서 요게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시퀀스 텍스처로 만들면 되는 거라 요 부분을 여기 요런 배열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마스킹 만드는 부분하고 그냥 요 배열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요. 우선 만들어진 마스크를 하나 가져와서 기본 요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세이프 트랜스폼으로 타일을 4개 정도, 그리고 타일링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거는 시퀀스 텍스처를 이제 뭐 16프레임짜리로 만들 거면 이제 4개 해주셔서 총 16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더 많이 필요하면 이 값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4프레임짜리면 2개 하면 되겠죠. 저는 대체로 이제 32프레임을 많이 쓰는데 16프레임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16프레임을 하면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여기서 테스트 결과물은 8프레임짜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이 윗부분에서 요거 연결하는 거는 이제 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그냥 그거를 쭉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라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두고 요거를 한 4개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4개. 그리고 여기서 0.25씩 진행을 하면 0.5, 0.75, 0.75. 네, 요렇게.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요거를 이제 배열을 해볼 건데요. 타일 샘플러. 타일 제너레이터, 타일 샘플러. 네. 요거를 가져오셔서 4바에 4 만들어 주시고 스케일을 쭉 너무 키우지 마시고 요 검은 선이 나올 정도까지만 0.99. 네, 이렇게 선이 나올 정도면 되고요. 여기서 이 플루드 필 기능을 쓸 건데요. 플루드 필 채워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기능이 요 칸을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면에 대한 인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면을 인식해서 각각의 칸에다가 이 그레이스케일 값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 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에 대한 이해는 크게 없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거 필요할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플로드 필 투 포지션 연결을 해주시고 그레이스케일 컨버전을 적용을 해주셔서 R 값은 0.1, 그린 값을 0.5, 0.1, 0.5 주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벨 조절을 한번 해주시고요. 흰색에서부터 검은색, 요 선들에 대충 맞추시면 돼요. 여기 쭉쭉 서 있는 선들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히스토그램 스캔을 얹어주시면 이 포지션 값이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주르르르륵 컨트라스트를 주시면 두루루루루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블렌딩 개수에 따라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는 4개만 만들어 볼게요. 2칸, 3칸, 4칸까지. 이 양반 엄청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셋, 넷, 네. 그리고 나서 섞어주면 됩니다. 블렌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이고 거꾸로네요. 이렇게. 그러면 첫 프레임 들어가고 두 번째 프레임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넣고 세 번째 프레임 넣어주시고 마스킹을 요걸로 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블렌드 연결해서 완성, 그리고 추가될 거 마스킹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프레임이 들어간 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8번 반복하든 16번 반복하든 하시면 이렇게 시퀀스 텍스처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요 배열 자체를 한번 16프레임짜리나 32프레임짜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모양 만들 때마다 그냥 요 부분만 바꿔 껴주면 되는 거라 요 부분은 한번 만들어 두면 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요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약간의 컬러링과 그리고 텍스처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강좌 진행했고요. 그거 사라지는 것들을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시퀀스 텍스처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 시퀀스 텍스처를 유니티로 가져가서 약간의 쉐이더랑 파티클 시스템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느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